이제 이재명은 누구인가? 이건 뭐 너무나 뻔하죠. 이재명은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가장 높은 그 사회적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높은 사회적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정부를 맡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성취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나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이재명 시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시스템적 사고, 인간의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인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비전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은 대동세상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재명이 추구하는 비전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균등하게 나누자. 이퀄리티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공정하게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 원하는 대동세상 기본사회는 이거예요. 기본사회의 뜻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정신세계를 이렇게 뭐 귀신이 들었다는 등 귀신에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귀신에게 무슨 부적을 써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무당들이 돈 버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예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밝은 세상으로 세계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는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학교는 무상교육을 해야 돼요. 대학까지.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다 공짜예요. 그냥 첫 번째 교육, 무상교육. 두 번째 무상의료. 나는 유학생이니까 독일에 세금을 안 내잖아. 그게 영세민이야. 영세민이니까 가서 그 보험사에 가서 그 보험 그것만 뜯으면 돼. 그것만 뜯으면 돼. 한 학기에 우리 4인 가족 전체 다 하는데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내고 그때 한 학기씩 등록할 때마다 그걸 내야 돼요. 보험 등록증을 내야 돼. 보험 들어가서 합니다. 2만 원이고 우리 아이들 다 커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 무상의료. 세 번째 거의 무상주택. 다 쌓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 다 지어놓으면 원가에 약간의 마진을 회사에다 주고 그것을 평생에 나누어서 갚아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입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기 전엔 누구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교육, 그다음에 치료.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 터전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야.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랜 세월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그 집에 사는 한 계속 분담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 집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뭐야? 대동세상이에요. 이재명이 하고 싶은 게 기본사회라는 게 그거 아니야?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똑같은 거예요. 독일 복지제도를 거의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경제 10대국에 들어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 그런데도 못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카 키무라님, 암울한 시간을 희망의 강의로 채워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의 희망이죠. 이재명과 함께하는 유능한 인재들. 우리는 그들을
백업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뭐 이제 걷어차는 거죠. 또 야단도 치고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러니까 비전도 있고 전략이 있고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이거 비전을 밀어서 나아가는 리더십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친문 세력이 24일간 단식, 윤석열 정부가 이 개판이잖아? 단식 투쟁을 하는데 국회에서 체포영장을 가결시켜보는 게 누구야? 친문 세력 아니야, 이놈들. 그래서 23년 7월 29일 새벽에 내가 이것을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재명이 별의 순간이 왔다. 판사가 유창훈 판사예요. 유창훈 판사.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이재명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간청을 하는 거야. 나도 방어할 수 있도록. 아니, 갇히면 내가 방어할 수가 없잖아. 갇히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 간절히 요구했는데 유창훈 판사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죽이려고 했죠. 2024년 1월 2일 날 부산 가덕도 11시경 거기서 순시를 하고 이제 그 다른 의원들하고 또 거기 그 관련자들하고 질문 대답을 하면서 걸어 나오는데 칼을 맞은 거죠. 부산 가덕도에서. 범인은 20cm로 양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왼쪽 목을 겨냥해서 찔렀어요. 이것은 이런 퇴로는 배후가 없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사하지 않습니다. 배후를 수사하지 않아요. 기득권층은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가? 독일 이모님, 네, 감사합니다. 아, 독일은 참, 마르크가 아니라 유로죠, 유로. 소장님 400회 무상교육. 입이 부르트고 손이 관절되도록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독일 이모님. 오랜만에요. 독일 이모님도 이제 은퇴하셔서 반은 6개월은 독일에 사시고 6개월은 한국에서 사실까 지금 기획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 독일에 그 어렸을 때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이 이제 원어민 독일인이 이제 다 되신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가셨나? 고등학교 때 가셨나? 독일에 가서. 그래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거든요. 독일어 다 잃어버렸어, 이제. 그래서 가끔 독일어를 엉터리로 쓰면 우리 독일 이모님이 이렇게 그 커렉션 해줍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기득권층이 이재명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나? 불의와 비합리에 도전하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하게 되면 기득권층은 기득권을 상실할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서민적 삶의 역정과 높은 시민적 지지율이 너무나 탐나고 두렵죠. 기득권 앞잡이로서의 언론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조중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악의 축이죠. 5번째, 개신교. 극우 세력화한 개신교. 일부 목사님들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대부분의 거대 교회는 이미 극우화돼 있어서 개신교가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서를 가지고 뭐 지가 축복하면 축복이 온다는 등 개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놓고 이재명이
정치에 손을 못 대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쳤죠, 얘네들이. 그리고 이단 종파들,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그런 거대 교회에서 교인들은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지금은 21세기예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성소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에 좋은 거야? 사회적 통합에, 공동체의 안위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서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사피엔스거든.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었단 말이야. 그 종이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기 사촌인 것을 다 싹 없어진 것은 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 속에서 사피엔스 종만 남은 것은 이 유발 하라리의 뇌피셜이지만 그 사피엔스의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와요.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해악입니다. 미국도 상대방 종족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네거티브로 일관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해악이죠. 나는 그래서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에 내각제를 할 수 있는 기반 몇 개를 쫙 놓고 그 다음에는 내각제로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통령 중심제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연정을 어떻게 만들자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각제로 바꿔야 돼. 그냥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치 구조를. 그래서 독일 사람들처럼 정적이 언젠가 다시 나와 파트너가 되어서 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한다기보다도 정책적 스마트함으로 경쟁합니다. 서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쓴다. 그래서 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면 과반을 못 넣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다른 자기네와 아주 비슷한 당끼리 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연정이 깨지는 바람에 다시 총선을 하는 거죠. 독일이. 그것은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기가 낸 정책이 얼마나 우리 그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것인가를 호소하죠. 그리고 그것을 홍보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안 돼요. 윤석열 이 시간만 지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성과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린 다 아는 것이고 22대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이재명은 갈수록 성과가 좋아집니다. 22대 총선에서 지금 2024년 작년이죠. 작년 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전체 의석이 192석 다 끌어안아서 192석 170석만 해도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이 압도적 승리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만들려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탐욕을 꺾었습니다. 엄청난 거죠.